연방 법무부가 오늘 납세자 자금 9천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15명을 기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의 전국 사기 전담 부서의 총 담당을 맡고 있는 콜린 맥도널드 차관보, 이 인물인데요. 콜린 맥도널드 차관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아주 똑 떨어지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네소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은 충격적이다. 오늘 기소된 내용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미네소타주 메디케이드 사건에서 청구된 손실액 중에 최고액이고 그리고 법무부가 기소한 자폐증 사기 사건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맥도널드 차관보는 이번 사건이 7개의 다른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아주 조직적으로 미네소타의 지원 프로그램을 그들의 개인 저금통처럼 피기뱅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 저금통처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예 그냥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아주 그냥 딱 보고 자기 미네소타 주에 있는 자기 주에 있는 그 주 자금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주의 자금들 연방 자금까지 그냥 탁탁 털어서 자기네 주머니에다 다 꾸겨 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천만 달러 엄청난 거죠. 그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완전히 폐지돼 버렸다. 맥도널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다. 모두 사라졌다. 그것은 미네소타 주정부가 운영한 주거 안정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이 거주할 곳을 찾는 걸 돕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죠. 노숙자들이 그래도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생활의 터전으로 나갈 수 있게끔 거주 환경을 찾아주는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2020년도에는 연간 25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2024년 불과 4년이 지난 다음에 50배에 달하는 1억 400만 달러 이상이 청구가 됐답니다. 250만 달러 지원해 주는 거 계획을 만들었는데 나 돈 주세요 하고 청구 들어온 게 1억 400만 달러가 됐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불과 4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다 사기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노숙자고 힘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온 사람이 아니라 사기 쳐먹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미네소타는 2025년에 결국 이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 서비스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미네소타 주 세금이 들어가는 자폐증 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지금 문제로 제기가 됐습니다. 6년 전에는 600만 달러였던 이 청구액 숫자가 천정부지로 치솟아가지고요. 지금 올해 청구된 액수가 작년이겠죠? 4억 달러가 넘어갔답니다. 600만 달러 청구했던 게 1년에 지금 4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뭔 놈의 자폐증 환자는 전부 다 미네소타에 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맥도날드 차관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황당한 일이 있다는 거죠. 자폐증 환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떤 사람은 신청을 했는데 돈이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원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면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치료를 못 받아서.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맥도날드 차관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치료를 못 받아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 이 사람의 이름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비영리 단체가 정부에다가 기금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지원금. 그래서 치료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맥도날드 차관보는 분명히 말하건대 이 수치는 공급망이나 원가 상승 같은 그런 이유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비용이 올라가게 된 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순전히 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공공 사기 사건은 독립 언론인인 닉 셜리가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셜리가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기성 보육시설들이 공공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보육원에 갔는데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는데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그 보육원에서 100명의 아이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해가지고 400만 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랬었거든요. 셜리 보여준 영상에 다 나옵니다. 하루 도시를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하루 돌면서 찾아낸 게 1억 달러가 넘는 횡령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는. 이 보도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된 시기와 맞물렸고요. 공공자금 사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메흐멧 오즈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청장도 함께 참석을 해서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사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또 해주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사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나쁜 사람들이 가짜 은퇴한 가짜 의사들 막 데려다가 대충 해놓고서는 대충 막 메디케어 막 신청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원래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본인들이 그냥 다 택시 보내고 본인들이 차 몰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태워가지고 와서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주고 쌀푸대 하나씩 주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청구할 때는 무슨 치료를 받았다 해가지고서는 의료 치료를 받은 거로 해서 메디케어 청구해가지고 왕창 돈을 챙기는 그 몇백만 불씩 돈 챙기는 이런 사기 사건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미네소타에서 이번에 발견된 사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라는 이야기.